9주차 3회차 9주 3회차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상담에 대한 파트로 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참여가 높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동 상담의 효과도 높아집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인 아동을 상담하지만 그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으며 부모가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에 대하여 상담해주는 부분을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가족 상담을 짜볼까요?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내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그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가 대응 방법을 전환할 때 아동의 문제 행동의 개선이 더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이란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이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지만 어머니 혹은 아버지, 조부모의 각각의 개입으로도 가족 상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직접 내담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화 상담의 최대 이점은 익명성의 보장인데요. 전화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지극히 사적인 비밀을 가진 내담자,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 문제를 가진 내담자, 정서적 지지를 통해 나아질 수 있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문제를 가진 내담자, 그리고 응급 상황에 있는 내담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전화 상담의 장점으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 문제가 적으며 노력이 덜 든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일회적 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자는 상담자의 시간에 맞추어 전화를 하며 상담자는 전화 받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둡니다. 전화 상담자는 상담용 전화와 업무용 전화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아동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를 거는 사람이 보호자이거나 아동을 알고 있는 친인척 혹은 교사이므로 아동에 대한 소술은 그 사람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아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개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거는 상대방이 충분한 언어적 진술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아동에 대한 편견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능하면 전화 상담 이후에 직접 시간 약속을 하여서 대면하고 아동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상담은 상담자와 대상자의 역할이 명확하고 시간차가 있다고 해도요. 1대1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상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점에서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고민 상담의 형식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일 상담에는 메일 리스트, 메일 친구 상담이 있고요. 인터넷 상담에는 키워드 검색, 게시판 상담이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이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 검색의 장점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접함으로써 문제 해결 방법과 심리적인 지지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모순되는 정보 혹은 대립 의견이 병렬되어 있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정양육지원 코너 게시글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이 참 부교재로서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안내를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육아교육과 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보통 우리가 이제 현장 경험하는 실제에 대한 부분을 경력을 쌓는 곳이잖아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데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이제 가정양육도 지원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도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가정양육지원 코너 게시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좀 안내가 되고 있는데 힘들면 내려갈까? 아빠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영유아를 위한 비행기 무료 서비스 3가지. 육아기 2시간 단축근무 왜 공무원만 되나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미리 알아야 할 7가지. 독단적인 성격의 아이 이렇게 지도하세요. 우리 아이 장 건강 지키는 생활 수칙. 이런 내용들의 제목들로 가정양육지원 코너 게시글이 있고 이 중앙육아지원센터는 아동 발달, 문제행동, 양육방법과 관련된 전문 상담위원 등을 위촉하여 선별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인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상담을 의뢰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접수해서 이제 전문 상담을 진행해서 최소 2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상담을 의뢰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의 답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담의 방법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고쿠분이라는 1979년에 학자가 일반적 상담의 방법을 6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해서 우리 부교재가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타인에게 의뢰하는 방법, 의뢰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은 상담자 본인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이 곤란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 정신적인 질환의 경우 자살 원망이 강한 경우, 법률에 관계된 문제, 또 이혼 절차, 재산 상속, 집과 토지 문제, 신분 보존의 문제, 자신의 전공 영역에 넘는 사례와 경우, 시간의 문제로서의 출장, 회담, 수업 등의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다른 상담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상담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쵸?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또 내가 알고 있는 아랫집 사람이랑 이런 이해관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감정적인 것이 좀 더 다 이렇게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죠.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은 우선 의학적인 진단을 받아보도록 권유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의뢰할 때 유의사항은 내담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례 연구에서 환경에 적용하는 개인을 변화시키는 방법인데요. 교재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개인을 다른 환경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여행이나 부서 이전, 별거, 하숙, 이혼, 이사, 전학, 전직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 그 자체에 적용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주위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당사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태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일도 이에 합당한 처치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구체적인 이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전학 온 학생을 위하여 친절한 친구를 한 학기 동안 같이 있게 한다든지, 노인에게 자원봉사자를 보낸다든지,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례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슈퍼비전은 이것은 개인에게 부족한 기능을 지도하는 것으로 기능의 개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안내하고 있네요. 조언이나 정보 제공, 어드바이스, 정보가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 직업 상담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직업 흥미 검사, 직업 적성 검사를 하여서 본인의 흥미, 적성을 알려주는 일, 또 정보를 줄 때는 유의점이 있고요. 어느 정도 내담자가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내담자의 장점을 먼저 말하고 개선점을 뒤에 말하고, 예를 들면 자기 주장을 하는 점은 매우 좋다, 단 협조성을 높일 것,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문제의 뒤처리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전부 제공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거절하고 싶을 때는 염려하지 않고 거절하도록 지도하라고 해요. 내담자가 그 아이디어를 실행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고하고 그에 대한 준비성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5번째로 직장 상사나 부모에게 조언하는 방법. 문제를 가진 것은 특정 개인일지 모르나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 속한 조직에 있을 경우 개인의 내적인 세계의 변형보다는 조직의 변형을 생각하는 것이 좋고요. 조직의 장애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조언을 합니다. 인성상담은 문제의 원인이 특정 개인의 정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실시해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과 면접하고 정서가 안정될 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아동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동 상담자의 자질은 상담 기술 역량, 아동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용, 지지, 경청의 능력, 명확한 언어 사용의 능력, 부모 상담의 기술, 아동의 문제 추려를 회기별로 분석하고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 심리검사 실시와 해석의 능력, 적절한 시기에 상담을 종료하는 기술, 슈퍼바이저와 소통하고 슈퍼비전을 받는 능력,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능력, 아동 상담 기술의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자의 역량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연구자의 역량. 상담 활동을 구성할 때 참고 서적이나 문헌들을 읽고 아동에게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법이기도 하고요. 가장 타당하고 검증된 활동과 접근법을 구성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태도를 갖고 아동에 대한 이해 능력, 아동의 언어, 행동, 정서 발달에 대한 이해력, 아동의 가족에 대한 이해력, 아동의 부모와 가족과의 상호작용, 부모가 처한 사회 경제적, 심리적 상태, 부모의 훈육 방법이나 스트레스 정도, 양육자인 부모에 대한 이해력,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활동 매체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능력이 있는데, 아동은 개개인의 성격, 습관, 가정환경, 선호하는 놀이활동, 또 표현의 방법이 다르므로 아동이 어떤 놀이활동을 함으로써 가장 내면을 잘 표현하고 흥미를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아동의 놀잇감과 서적, 관련 문헌에 대한 해박한 지식, 아동 행동을 관찰하는 관찰자, 행동 기록자로서의 능력, 아동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여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잘 파악하는 능력, 행동으로 표현되는 아동의 내면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관찰자, 임상자로서의 능력,
관찰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능력, 정확한 기준으로 관찰하여 기록하고 평가하고 아동의 내면을 이해하는 능력을 아동 행동을 관찰하는 관찰자, 행동 기록자로서의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전문으로 잘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선배를 매년 또 다른 학교의 현장에 지금 선배로 계시는 그분들을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 이 과목을 한 6, 7년 정도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도 지금 이 과목을 지금 2과목 정도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요. 대면으로는 이번 학기에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또 다음 학기에 여러분을 만난다면 이 과목으로도 또 만날 수 있을 수 있어요. 지난 학기에도 이 과목을 했었는데, 네, 다음 학기에 또 이 과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확정된 건 없으니까. 효과적인 상담자는 일치하고 아동 상담자와 바람직한 특성에는 이제 효과적인 거는 상담자하고 일치하고 자신과 내면 아이와 접촉하여서, 그러니까 그걸 자아라고 하잖아. 내 안에 나. 그래서 수용적이고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 아동 상담자의 바람직한 특성이라고 합니다. 일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상담자는 원만하고 견고하며 진솔하고 일관성 있으며 안정된 성격의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아동과 상담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 아동은 자신의 성격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아주 잘 알아본다고 합니다. 잘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좀 전에 카톡 계속 왔었잖아요. 지금 오늘 녹화가 지금 여러분 수요일날 만나는데 오늘 3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한번 이 동영상을 스트리밍 해보라고 지금 미리 녹화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요. 학과에서 조교쌤이 뭐 이제 줌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수업, 또 오늘 OT,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교강사 OT, 또 수요일 날은 또 여러분 수업 끝나고 2시에 바로 또 유아교육과 학과 교수님들 회의가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안내들을 지금 조교쌤이 계속 보내주네요. 조교쌤이 학과 업무 관련 계획 관련해서 교과목 개설 현황을 적을 때 교수님 학위까지 적어주세요. 항상 적어서 냈는데, 이제 4년제 대학은 예전에는 석사 학위만으로도 예전엔 강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박사 학위가 있어야지 강의가 가능하거든요. 저한테 전공 학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10년 걸려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상담자 자신에 대한 내면을 알려 접촉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했고요. 상담자 자신의 내면 아이와 접촉했을 때에 대한 부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동이 현재 감정을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감정이 저장되고 억압되어 향후 정서장애와 신경증의 기초가 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은 가장 비판단적인 방식으로 내용에 상관없이 아동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쓰지 마세요와 같은 말조차 가능하면 피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언은 상담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동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말 이해되세요? 가장 비판단적인 방식으로 내용에 상관없이 아동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을 모두 수용한다. 모두 수용한다. 마음 쓰지 마세요. 말조차 가능하면 피한다. 마음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발언은 상담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를
비추어서 그러니까 파악하게 하는, 이걸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정서적 거리두기. 상담자가 내담자와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너무 친밀하고 따뜻한 상담자의 내담 아동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동은 상담자가 승인할 것 같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상담자와의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잃은 모험을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동은 관계 그 자체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나아가 상담자가 적절하게 다루기 불가능하거나 힘든 전이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정서적 고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격한 감정적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담자의 태도를 교재에서 박스로 설명하고 있는데 들려드릴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민감성이란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갈등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회적 감수성이다.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상담자는 수용적이고 공감적이면서도 지나치지 않아야 하며 어느 정도 통제된 동의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내담자를 존중하고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아동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도와줘야 된다.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나타내더라도 내담자만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해야 되고 상담자는 자신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한계와 결점, 정서적 문제 등에 관해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과 관심이 있어야 하고 아동의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로 고통받는 아동의 내면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긍정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상담자의 태도를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네요. 아동 상담자의 역할을 상담에 있어서 아동 상담자는 성인 상담자와는 다릅니다. 아동 상담자와의 역할은 교재에서 3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아동이 가진 부적응 또는 어려운 문제들을 아동 스스로가 인지하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아동 편에 서는 일이고요. 아동 편에 선다는 것은 아동을 온전히 지지하고 마음을 읽어주고 아동의 자신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도록 도와주는 역할. 좋은 말이네요. 아동의 문제는 아동 개인의 특성과 함께 부모 환경 특성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아동 개인의 특성이란 아동의 기질이나 유전적 특성이 포함되고 부모 환경 특성에는 양육 환경, 부부관계의 질이나 결혼 만족도 등 이런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아동 상담자는 부모와 아동의 매개체 역할을 하죠.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을 때 그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부모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진단하게 됩니다. 아동 상담자는 아동에 대해 지지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상담자는 언어, 행동, 사회 정서 면에서 좋은 모델의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이 아동 상담자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사회 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 아까는 상담자의 태도였잖아요. 이제는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상담자는 지식, 실습, 교수, 임상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자신의 능력, 기법,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에 참여해야 되고, 윤리적인 책임, 전문적인 상담에 의문이 생길 때 다른 상담자와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반성, 자기 평가를 해야 하고, 또 자신의 질병 사고, 또 내담자, 상담받는 사람의 질병 사고, 이런 재정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중단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해요. 이상으로 상담, 아동 상담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